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다시 반등하면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냈습니다. 코스피가 2296포인트로 거래를 마치면서 2300선 재돌파를 눈앞에 둔 상황인데요. 어제는 코스닥도 코스피 못지않게 올랐습니다. 647로 거래를 마치면서 연중 고점을 경신했었습니다. 자, 오늘 국내장 움직임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을까요? 2부 함께 하시면서 그 종목에 대한 팁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장중에 종목 상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자,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오늘도 2부의 시작은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으로 열어볼 거고요. 서울경제TV의 스타 멘토신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님 만나볼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내 증시 방향 자체 위쪽으로 열려있다. 물량 뺏기지 말자라고 조언을 계속 하고 계신데요. 코스피는 연중 고점을 계속 올려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 흐름은 어떨까요? 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방향 자체는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위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큰 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누누이 얘기했던 물량 뺏기지 말아라라는 말을 올해 계속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똑같은 내용들이거든요. 방향 자체는 위로 보고 대응하시면 돼요. 특히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와 있죠. 여기서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물량들이 기존에 많이 손해를 봤던 종목들이라면 꽉 들고 와서 뺏기지 않는 치고 내고 나올 수 있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다소 이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많이 못 갔죠. 이제는 이제 코스닥도 5월 달에도 많이 좋아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코스닥이 이제 치고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양쪽 다 이 강세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존에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라오면서 매도하지 마시고요. 올라오면서 끌고 가는 전략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얘기했듯이 물량 뺏기지 말자라는 얘기를 했던 것 같네요. 코스닥도 역시 이제 치고 올라가는 자리거든요. 650포인트 넘어가면 또 위쪽으로 열려 있어요. 670포인트, 그다음에 700포인트까지 다시 그 자리까지 가는 자리라 올라오면서 물량을 뺏기지 않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도주를 잘 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수란매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동안에 IT가 갔다면 최근의 모습들은 조선주가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추천주는 조선주를 가져 나왔습니다. 자, 오늘 삼성중공업을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조선주가 이제 빅사이클이라고 보죠. 바닥에서 업황 회복이 되는 그런 가격 메리트 있는 업종이 뭐냐라고 했을 때 조선주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겠지만 09년, 010년, 011년에 올라왔던 모습들이 IT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조선주가 움직이는 그다음에 건설주, 그다음에 철강주 이렇게 그 다음에 주도주는 차화정이 움직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선주를 잘 보는 시점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추천주는 삼성중공업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위로 사는 것보다는 밑으로 11,400원 라인에 매수하는 전략이 맞고요. 1차 목표가는 조금 13,000원 라인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가 도달하는 동시에 목표가를 좀 다시 잡는 전략을 세우고요. 1차는 13,000원까지는 바이앤홀딩하는 전략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저 밑에 10,000원까지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여타 지금 추천했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고 수익성이 많이 되는 종목들이 있는데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을 써보도록 할게요. 종공당, 그 다음에 카카오 이런 것들, 기존에 추천드렸던 녹십자홀딩스 이런 종목들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좀 더 홀딩해서 가져가는 전략을 써보도록 하고요. 오늘 추천주는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400원 라인에 오면 매수해서 13,000원까지 끌고 손절가는 10,000원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 주는 제가 강연회 있거든요. 내일은 부산일보에서 2시부터 5시 강연회 있고요. 그 다음 일요일은 대구 강연회가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는 것 같아요, 대구는요. 일요일날
영남일보에서 강연회가 있으니까요. 2시부터 5시까지 있으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시장이 이렇게 세진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쉬는 방향으로 쉬는 게 더 나아요. 종목들을 매수보다는 좀 쉬었다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니까요. 오늘 급하게 매수를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포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강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개골 팍팍! 감사합니다. 예, 현재 순환매가 강하다 때문에 주도주를 잘 잡아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시면서 오늘의 추천주는 조선주 중에서 삼성중공업을 꼽으셨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의견이나 강연회에 대한 문의는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소개구리 전법 시간이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라이브 매매 타임을 이어가 볼 텐데요.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주식은 언제 사느냐보다 무엇을 사느냐. 주도주의 달인 김형철. 주식은 미래가치, 가치 투자의 퀴즈 김기민.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오늘 저희와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지금 나와 계시는데요.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님, KM 인베스트먼트의 김기민 팀장님,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매매타임 두 분의 종목을 공개하기에 앞서서 어제장에서 특징적인 모습 보였던 종목들 여러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분석해드릴게요. 향후의 성장성까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굿 팻말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아니다 하시면 배드 팻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볼 종목은 현대홈쇼핑이고요. 어제 무려 7% 이상이나 급등이 나왔었지요. 올해 2분기부터 점진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던데요. 두 분의 의견은요? 3, 2, 1. 의견이 엇갈립니다. 김기민 팀장님, 긍정적인 의견부터 듣겠습니다. 네, 제가 현대홈쇼핑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는 거는 일단 지금 매출이익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동종업계로 봤을 때 GS홈쇼핑 같이 볼 수 있는데요. GS홈쇼핑이 지금 퍼 13배 받는 것 대비 지금 아직 퍼가 한 12배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현대홈쇼핑이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걸 피어그룹이라 그러는데 꼭 이제 피어그룹을 펄을 똑같이 받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 지금 재무제표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현대홈쇼핑이 이제 GS보다 한 100억 정도가 지금 당기순이익이 조금 더 큽니다. 한마디로 이제 순수하게 남는 이제 이익이 조금 더 크다는 건데 예.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펄은 그렇게 이제 좀 적게 받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굿을 드렸다고 그럼 이건 지금 타이밍에서 이제 매수를 좀 해야겠다라고 본다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당장 매수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단기간에 좀 이렇게 올랐을 때는 또 한 번에 이제 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매수하시기보다는 목표가 제가 볼 때는 한 15만 원 정도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조정이 나올 때 좀 분할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으로만 보더라도 지금까지 이제 주도했던 게 IT 반도체 이쪽 섹터들이 가장 이제 시장의 흐름을 선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이 끝나면서 이제 또 내수나 이런 쪽으로 정책이 집중되는 쪽 섹터에서 이제 아무래도 주가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더 큰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볼 때 이제 이런 현대홈쇼핑이나 이런 좀 내수, 이제 유통이나 이런 쇼핑 쪽 관련된 주가 아무래도 상승을 받을 가능성은 좀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보유하셨던 분들은 이제 환희의 이제 기쁨을 누리시면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조금 타이밍을 보시면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동종 업종 내 종목과 비교했을 때 현대홈쇼핑은 올라갈 자리가 조금 더 있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이번에 배드 팻말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GS랑 현대홈쇼핑 두 개 봤을 때는 현대홈쇼핑의 매력적인 부분들은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이제 그 홈쇼핑 쪽에 대한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그러니까 시장 자체의 성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는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마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도 목표가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현대홈쇼핑이나 아마 이제 그렇게 많이 높여잡지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최근에 올라온 거는 뭐 2분기 실적에 대한 뭐 긍정적인 시장 뷰, 그 다음에 뭐 개인적으로는 뭐 미세먼지 관련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저도 홈쇼핑을 그렇게 자주 보지 않는데 뭐 바깥에 날씨가 안 좋으면 결국에는 집안에서 뭐 TV를 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렇게 돌리는데, 결국에는 구매는 홈쇼핑 쪽이 아니라 다시 이제 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그쪽에서 이제 소비를 하는 게 젊은 층의 대부분 소비 패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장기적인 성장에 대해서는 조금 뭐 물음표를 좀 던져야 되지 않나. 근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순환매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내수 쪽에 대한 포커싱이 맞춰지면서 주가가 같이 좀 움직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조정 이후에는 접근을 해봐도 좋겠지만 지금 당장 뭐 굳이 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예스 의견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미세먼지와 홈쇼핑을 연관을 시키셨는데요. 저는 미세먼지 때문에 홈쇼핑에서 공기청정기 잘 팔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추가 성장성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두 분께 현대 홈쇼핑 여쭤봤고요. 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모두투어가 어제 3% 올랐었는데요. 역시 1분기의 시장의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거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두 분의 의견 듣겠습니다. 3, 2, 1. 모두투어는 굿이시고요. 김계민 팀장님. 네, 제가 모두투어 좀 익숙해 보는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월봉으로, 일봉으로 보기보다는 좀 월봉 차트 보시면은, 지금 모두투어 같은 경우 이제 한 월봉에서 봤을 때 이제 고점을 한번 달성했던 게 한 2015년 한 8월 정도에 이제 한번 최고점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때 왜 그런가를 이제 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때 재무 차트 보게 되면은 이때 이제 9월에 이제 재무가 이때 영업이익이 조금 많이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늘었던 측면도 있었고요. 그러면은 자, 이번에도 봤을 때 그때 이익에 거의 이제 순회하는 지금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한 지금보다 조금 더 한 45,000원 정도까지도 상승 여력은 또 있다고, 열려 있다고는 봐요. 근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진입하기에는 지금 너무 올라있기 때문에 진입하기엔 좀 까다로우면은 있지만, 모두투어라는 회사를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성장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제 뭐, 여러 정책적이나 이제 좀 내수가 살아나게 되면 또 이제 자국민들의 또 여행 같은 것도 또 많이 가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러면 또 여러 가지로 또 이익이 반영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조금 더 업사이드는 있다고 보고요. 다만 지금 신규 진입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그건 무조건 배드입니다. 네. 예, 모두투어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 굿 이어서 김계민 팀장님의 의견만 듣도록 할 거고요. 다음 종목 넘어가 볼게요. 하나케미칼이 어제 4% 급등이 나왔는데요. 올해 1분기에 사상 최대 단기 순이익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공시가 나왔었던 거고요. 두 분께 의견 여쭤볼까요? 하나케미칼? 3, 2, 1. 예, 김영철 팀장님. 일단 뭐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장기간 옆으로 좀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뭐 2016년, 뭐 2015년 뭐 이때부터 해가지고 박스권에 지속적으로 좀 갇혀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뭐 종목들의 움직임들을 좀 보면은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종목들이 돌파가 나온 다음에 이제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패턴들이 많고, 기술적으로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하나케미칼도 충분히 뭐 28,000원 돌파해서 3만원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뭐 실적적인 측면이나 아니면은 전반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어제장 같은 경우에도 그런 움직임들이 뭐 나타났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급적인 부분들을 같이 봤을 때도 어제 이제 뭐 개인 빼고는 외국인이랑 기관 쪽에서 상당히 강하게 뭐 매수가 좀 들어왔고, 뭐 연기금, 투신, 외국인 뭐 가릴 거 없이 들어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이번에 28,000원 정도만 뭐 올라서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3만원대에 안착을 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뭐 유가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화학 관련된 종목들 나쁘지 않은 움직임들을 이어갈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케미칼 뭐 어제장 좀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조정 시에는 충분히 뭐 매수해서 박스권 트레이딩 가져갈 볼만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5월 12일 금요일장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에는 전문가들의 종목이 공개가 될 거고요. 동시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이뤄질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인 샵 0082번으로 문의 주시면 오늘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오늘 국내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사흘 만에 상승세 전환이고요. 229만 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네요. 1,000원 정도는 계속 움직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1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국전력의 강보합, 포스코와 삼성생명 역시 강보합권에서 오르면서 출발이 됐고요. 반면에 오늘 현대차가 1% 정도 밀리면서 하락 출발이 됐고, 아모레퍼시픽 최근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오늘은 2% 정도 조정받으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은 관심을 모았던 넷마블 게임즈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좀 잠깐 봐드릴게요. 지금 시초가가 17만 원 선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모가가 15만 7천 원이었는데요. 그 대비해서 지금 3% 정도 오르면서 출발이 되고 있다는 거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전문가 의견도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코스피는 소폭 밀리면서 출발을 하고 있네요. 어제 종가보다 0.05% 내린 2295로 출발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오늘도 오르면서 출발이 됐습니다. 0.1% 정도 오른 648로 출발이 됐는데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분위기 보겠습니다. 1인 셀트리온이 강보합, 카카오 역시 0.2% 오르면서 출발을 하고 있고요. 역시 3위 종목 CJ ENM도 0.12%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메디톡스는 오늘 0.7% 정도 조정받으면서 출발이 됐고요. 휴젤 역시 0.2% 하락한 47만 3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믿고 보는 라이브 이슈 라이브 매매타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장에서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공개가 될 텐데요. 김영철 팀장님 또 김기민 팀장님 멘토를 삼고 거래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정보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동시에 종목 상담 받을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유료 문자 번호인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김영철 팀장께서 들고 오신 5가지 종목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2주 만에 나오는 건데요. 지난주에 휴일이 껴가지고 그때 아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 일동제약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근데 당일날 이제 실적이 1분기 실적이 미진하게 나오면서 뭐 주가가 개파락하고 조정을 받는데 상당히 뭐 매수를 해도 좋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일주일 지나고 나서 어제장에 신고가, 그러니까 직전 고점 자리를 돌파를 하고 오늘장에도 좀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어서 일동제약 뭐 다시 한번 매수를 뭐 그때 못하신 분도 지금 하셔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투자 포인트를 보기 전에 수급 먼저 좀 보면은 외국인이랑 기관 쪽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4월 달부터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왜 이런 매수가 들어오느냐라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프로바이오스틱 쪽에 대한 모멘텀이랑 그다음에 2분기 실적 정상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일동제약 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목표가는 뭐 3만 원대까지는 뭐 가능하겠는데 단기간에 한 27,000원 정도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뭐 손절가는 한 2만 원 정도 이 앞전 22,000원 정도 이 앞전에 이제 뭐 하락을 했었던 그 자리까지 이제 뭐 다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뭐 조정을 좀 더 길게 받고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일동제약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사실 뭐 밸류에이션 논란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을 가지고는 사실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적정 가격을 뭐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게 이제 그 IT 반도체 그 빅사이클 관련된 종목들이 뭐 시장을 한 축으로 이끌고 있고, 거기에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는데, 만약에 이쪽 부분들이 좀 쉬어가고 종목적 확산, 그러니까 종목의 매기가 확산,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시장을 끌어올린 게 외국인이다라고 하면은 기관이 그 위쪽에서 다시 주식을 사면서 수익률 게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 바이오 쪽으로 매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 뭐 어제 그제
바닥에서 한미약품 움직임 든 거 보면은 뭐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뭐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런 흐름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일단은 뭐 탄력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뭐 길목 지키기 전략 관점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SK 이노베이션인데요. 유가가 내려왔다가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정유화학조 쪽에서는 지속적으로 이제 좀 탑이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뭐 작년에 한 4월 달 17만 8천 원 정도가 고점인데, 여기 돌파하면은 뭐 한 번 더 강한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유가가 밀려 내려갔다 올라오는 그런 시점에서 뭐 정유화학주 같이 들어가가지고 유가 뭐 50불 때까지 위쪽까지 이제 뭐 탄력적으로 움직일 때 같이 추가 상승을 노리는 전략은 뭐 상당히 뭐 괜찮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SK 이노베이션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교롭게도 오늘 바이오 섹터 종목을 한 3종목 정도 준비를 했는데 앞서 이제 뭐 일동제약,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 다음에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앞전에는 예전에 뭐 종근당도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종근당 움직임도 상당히 괜찮았기 때문에 녹십자라는 종목도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이제 음봉 나오고 나서 뭐 조정이 좀 오늘 장에 살짝 나오고 있는데 뭐 매수 포인트로 잡아봐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상위 대형 제약사 1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뭐 긍정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뭐 시장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녹십자의 움직임도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시장에서 뭐 주도로 보고 있는 IT 이쪽 섹터를 안 건드릴 것이냐, 뭐 그러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쪽 섹터 안 건드리고 길목 지키기만 하면은 사실 뭐 수익률을 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다라고 하면 삼성 SDI 어제 이제 뭐 거래량 증가시키면서 신고가 한번 냈는데, 일단은 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제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 OLED 쪽 뭐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본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영철 팀장님의 종목 5가지 중에서 3가지 종목이 제약 바이오 쪽에 치중이 됐다는 건 좀 특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삼성 SDI는 어제 신고가를 내고 오늘 추가적으로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매수할 만한 종목이라고 꼽아주셨습니다. 저희 장중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봐드릴 종목은 금호타이어 9265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매수가는 1,400원 25% 들고 계십니다. 꼭 해달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봐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금호타이어 뭐 여러 가지 그룹 관련된 이슈 부분이 같이 이제 좀 맞물리면서 이제 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그런 부분 케이스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황 자체나 아니면은 그쪽에서 탑픽은 사실 한국타이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종목이나 수익률은 한국타이어가 훨씬 더 탄력적으로 좀 나는 그런 부분들이긴 한데, 지금 수준에서는 뭐 들고 있는 전략 뭐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8,000원 밑에서는 어느 정도 하방 영직을 충분히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뭐 매세가 적극적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뭐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쪽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타이어 종목들 본다라고 하면 금호타이어보다는 한국타이어가 뭐 시장에서도 뭐 기관이나 아니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대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뭐 바꿔서 매매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기다릴 수 있겠다 싶으시면요. 금호타이어 지속홀딩 괜찮겠다 싶습니다. 판단 잘 하시고요. 저희 두 번째 종목 봐드릴까요? 8292님께서 현대중공업을 문의하셨습니다. 지금 수익권 내에 있으시죠? 14만 7천 원에 10%를 들고 계신데 지금 추가 매수 가격이 알고 싶다고 하시네요. 김현철 팀장님. 네, 일단은 추가 매수 가격을 어떻게 이제 뭐 논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뭐 보유를 하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분할 재상장 이후에 현대중공업 그리고 이제 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 이제 뭐 다른 기업들은 주가가 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은 긍정적으로 일단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뭐 조선업황 안 좋다라고 뭐 이야기들을 많이는 하고는 있지만 현대중공업 쪽 같은 경우가 일단은 뭐 시장에서도 뭐 현대미포조선이나 아니면 삼성중공업 여러 가지 이제 뭐 조선주들보다는 탑픽으로 움직임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뭐 적절히 누리시면서 뭐 조정 시에는 비중을 좀 늘려나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저희 현대중공업까지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장중에 저가 매수 종목에 대한 신호가 포착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저가 매매의 달인 전화 연결해 볼까요?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만나봅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어떤 종목 보십니까? 예, 제가 저번에 추천드린 종목이 이제 오뚜기라는 종목을 추천드렸는데요. 예. 마찬가지로 지금 음식료에서 또 선정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음식료 섹터에 주목을 하는 이유는 신정부의 내수 부양 정책의 기대감, 이런 기대감으로 음식료 섹터의 관심도가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대외적으로 경기 관련 민감 섹터의 어느 정도 좀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에 최근에 내수 및 제약바이오 이런 섹터에 좀 키맞추기 장세가 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 역시 이런 쪽에서 내수 관련된 그런 대표적인 업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SPC 삼립 같은 경우는 아직 1분기 실적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번 달에 지금 완공이 될 예정인 청주 신공장이 완공이 된다면 향후 수익성 증대 기대감을 한번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또한 올해는 5월 달부터 지금 이번 달부터 무더위가 굉장히 좀 빨리 오고 있고 올해 여름 역시 계속해서 좀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냉동 디저트류 판매 증가 또한 좀 기대가 됩니다. 이쪽 부분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 포인트 크게 첫 번째로는 신공장이 완공이 되면서 훨씬 좀 효율화된 그리고 사업 다각화, 수익성이 높은 그런 상품들이 앞으로 좀 다양하게 나올 가능성, 그리고 이 냉동 디저트류 같은 경우도 역시 수익성이 굉장히 좋은 그런 쪽인데요. 올해 여름에 더위가 좀 일찍 오면서 이런 쪽의 판매량이 좀 증가하는 것 역시 투자 포인트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최근에 바닥에서 이제 음식료 업종이 좀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SPC 삼립은 좀 더 일찍 상승을 한 이후에 최근에 두 달 반 정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 또한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이 좀 투자 매력도가 가장 높은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오뚜기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지금 수익권 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음식료 쪽에서 SP 삼립을 말씀하시죠. 지금 거래되는 가격대가 22만 원 선인데 이 가격 매수 가능할까요? 예, 매수가 21만 9천 원으로 잡았는데요. 21만 9천 원 이하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까지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이제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오늘은 좀 시장 역시 좀 전반적으로 좀 조정 가능성이 좀 큰 상황에서 조금 마이너스일 때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5일선 역시 21만 5천 원 정도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나 28만 원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예전 2015년 음식료 업종 제일 잘 갔을 때 SPC 삼립 역시 41만 5천 원까지 주가가 상승한 이후에 거의 절반가량 주가가 조정 이후 다시 한번 재상승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가 매수 포착주는 SPC 삼립이었고요. 동부증권의 김현겸 주식팀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 타임 계속 이어볼 거고요. 이번에는 김기민 팀장께서 준비해 오신 5가지 종목 보겠습니다. 네.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뭐 거의 큰 변화는 없습니다. 또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 이제 누누이 말하지만 지금 많이 올랐다고 이제 걔네들 이제 이거 뭐 너무 오른 종목인데 진입하기 좀 까다로운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 있는데 대한항공이라는 회사를 좀 이렇게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연매출을 지금 한 1조씩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대비 이제 시총은 한 2조 정도 원밖에 안 되죠. 한마디로 이게 매출 대비 시총이 상당히 적게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더 시총에 업사이드가 있다는 걸로 보고 있고요. 그럼 왜 이렇게 시총을 적게 받았냐라고 봤을 때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한진해운 같은 사태가 있었고요. 한진해운이 근데 이미 파산을 하면서 그 리스크는 해소가 됐고요. 또 오너 리스크가 좀 있었죠. 약간 잡음은 있었지만 오너 리스크 같은 경우도 약간 단기적인 리스크였고 그 상황에서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것도 물론 이제 앞으로의 뭐 오너 리스크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불확실성은 있지만 일단 하나의 또 이제 고비는 지나갔고 그리고 또 한 번에 또 이제 사드
매출도 있었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58%의 여객 사업 중 이제 한 8% 정도, 그리고 4% 정도가 한 중국인의 비중이었다고 봤을 때 100%로 한 사람 한 2% 정도였습니다. 한마디로 큰 비중은 아니었는데 시장 공포감에 많이 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리스크가 해소된 상황에서 그렇다면 지금 연매출을 유지하고 있고, 물론 국제 유가가 오늘 조금 오르긴 했지만 이제 큰 한 3개월이나 6개월 차트에서 본다면은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이제 그 전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띄우면 띄울수록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은 좋아지는 구조고요. 그리고 뭐 LCC하고 비교, 이제 저가 항공을 LCC라고 하는데, 단거리하고 비교했을 때 국내에는 일단 대형 항공사가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크지 이제 뭐 4시간 이하의 이제 단거리 비행과 비교했을 때도 4시간 이상의 비행이 가장 많기 때문에 거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영향을 받을 것도 없을 걸로 보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좀 부담스러우시다면은 한 31,000원 정도 시점에서 또 매수를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제 뭐 조금 오른다는 건 저는 이거 한 5만원 정도까지도 보는데, 35,000원 정도에서 차익 실현하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대한항공의 지주사죠. 이제 한진칼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리스크들이 해소됐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상황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요즘은 또 이제 LCC 저가 이제 단거리 노선에 이제 시장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한진칼이 갖고 있는 진에어가 또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죠. 대한민국의 이제 뭐 티웨이 홀딩스 뭐 아니면은 이제 진에어, 그리고 또 제주항공, 이런 여러 이제 LCC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이제 경쟁력 있는 LCC사로 이제 진에어가 또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대한항공의 실적도 좋아지고 계열사들의 실적이 좋아지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제 주가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 전략은 이건 또 이제 한진칼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매수한다기보다는 또 뭐 한 19,000원에서 2만원 초반대로 조금 이제 좀 밀릴 때 매수하셨다가, 아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제 또 한 10%, 20% 정도의 수익을 갖고는 뭐 이게 아무래도 이제 IR도 가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크게 매수는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한 50%에서 한 더블까지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한 3만원 정도까지도 목표가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 있는 업사이드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룽투코리아. 제가 처음 이제 추천드렸을 때보다 그때 많이 이제 올라있는 상태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였죠. 그 상태에서 저는 이제 꾸준하게 매수를 이제 했는데, 사업 구조가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이제 뭐 IP나 뭐 이런 쪽도 있고요. 그리고 그 가장 이제 룽투코리아의 실적에 연계되는 거는 중국 내 이제 그 게임 순위입니다. 근데 그 순위를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매일매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한 5위에서 3위. 그 게임 뭐냐면 이제 열혈강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게임을 아직 안 해가지고 잘 모르긴 하는데, 뭐 좀 해봤으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순위로 체크를 했을 때 매출이 지금 3위에서 5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1년간 이제 10위권 안을 이제 유지한다면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일매출이 한 1.5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월 매출이 한 40억이고, 그럼 연매출이 한 4천억에서 5천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한 2,700억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시가총액이 2배 정도 뛸 수 있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 주가의 2배 정도 오를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네. 거기에 지금 뭐 저번에 그럼 열혈강호가 1년 동안 흥행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제 게임 산업이 이제 아케이드 산업, 이제 뭐 원버튼 게임 이런 걸로 했다면, 요즘은 이제 뭐 롤플레잉 게임, 한마디로 하드코어 게임이죠. 한번 빠지면 이제 한 1년 정도는 흥행을 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리니지 같은,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NC소프트 같은 게임주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또 차기 출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빠질 때 조금씩 매수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리스크로 봤을 때 뭐 전환사채 물량이나 아니면은 교보에서 지금 80만 주를 지금 갖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70만 주가 남았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한 2만 주씩 이제 물량을 빼고 있는데, 이 물량 체크를 하시면서 교보에서 좀 많이 흔히들 말하는데 이제 던진다라고 봤을 때는, 그때 이제 가격이 떨어질 테니까 이제 조금 이제 매수하셨다가 또 갖고 가시면서 좀 매도하셨다가, 이런 단기적인 전략도 짜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게임주죠. 그 다음 이제 NC소프트 말씀드릴 건데, 리니지 기대감에 의해서 많이 지금 더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룽투코리아와 달리 NC소프트는 또 자국 내 게임에 더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더 체크하기도 편하실 거라고 봅니다. 리니지의 매출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볼 거냐, 그리고 향후 지금까지의 이제 게임 산업이 컴퓨터나 이런 이제 PC방에 가서 직접 하는 이제 컴퓨터 게임이었다면 이제는 모바일로 또 넘어왔습니다. 또 하나의 또 이제 게임 산업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그 혁명을 지금 선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저 같은 경우는 주가는 NC소프트는 그렇다고 이제 뭐 다른 종목처럼 뭐 6개월이나 1년 이렇게 길게 보진 않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고 있고요. 흔히 일각에서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오르는 주가를 또 사는 것 너무 또 무리 아니냐. 물론 단기간에만 한 10% 20%씩 상한가가 올라가고 한다면 그건 좀 이제 생각을 해보고 조정 타이밍을 좀 가졌을 때 매수를 하면 좋죠. 근데 다만 이렇게 좀 오르는 종목 같은 경우는 또 빠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 한마디로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는 거고 변동의 폭이 빠르다는 거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럼 그 올라간다는 게 빠르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저가 매수를 하실 때는 그만큼 가격 메리트는 있지만 또 반대로 보면은 느립니다.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의 관심에서 열애가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을 끌어오는 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으로는 부족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NC소프트 상당히 매력적이고 뭐 예를 들어 뭐 피어 그룹으로는 이제 넷마블 게임즈 같은 게 있고요. 넷마블 게임즈가 그리고 또 상장한 지 기대감 때문에 많이 이제 주가를 상승해서 이제 매수세를 뭐 돌아야 될까라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펄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요. 기대감에. 네, 넷마블 게임즈의 기대감이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넷마블 게임즈는 지금 당장 보다기보다 그냥 아이쇼핑 하시면서 아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하나의 경험치를 쌓는 것도 또 랩업 하실 때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승인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승인더 많이 이제 계속 지금 조정을 받으면서 떨어지는데 9,000원까지 이제 터치를 했다가 또 올라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화승인더를 추천드릴 때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로직을 조금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화승인더를 생각할 때 이 차트나 이런 수급에 따른 게 아니라 결국에는 가장 투자의 원칙은 실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또 좋습니다. 2년간 10배를 상승했어요, 화승인더가. 근데 그럼 이렇게 급성장한 회사를 매수한다는 건 거품이 낀 거 아니냐. 근데 매출도 10배가 또 뛰었어요, 2년 동안. 그랬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오른 거고요. 한마디로 거품이라기보다는 한마디로 알맹이로 간 거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주가가 그럼 왜 빠지게 되느냐? 뭐 여러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이제 생각했을 때는 뭐 환율 차이도 있었고 또 아니면 지금 중국 내 아디다스 매출이 지금 화승인더는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근데 사실 시장에서 뭐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제 화승인더를 볼 때 중국 관련 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시장에서. 근데 사실은 화승인더하고 중국은 전혀 무관하거든요. 뭐 사드나 이런 쪽은. 왜냐면 아디다스라는 상표를 달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디다스에 대한 이제 OEM도 충분히 있었고 지금까지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분기 실적이 항상 이제 조금 저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주가가 좀 낮은 실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거에 뭐 이제 불안해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박앤세일 한다고 생각하고 떨어질 때마다 1,050원 갈 때마다 더 삽니다. 그러면은 또 뭐 한 1,200원까지도 또 오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승인더 같은 경우 저는 충분히 오히려 지금 타이밍에 매수하셔도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치 투자의 규제라는 타이틀을 달고 계신 김기민 팀장님의 5가지 종목을 봤는데요. 1위부터 3위까지의 종목, 그러니까 대한항공, 한질칸, 룽투코리아까지 이 종목들은 지금 자리에서 더블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내다보고 계신 겁니다. 함께 매수를 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지금 문자 하나 더 봐드릴까요? 샵 0082번으로 문의 주실 수 있고요. 3990님께서 지금 두산중공업을 물어보셨네요. 38,4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이 많으세요. 50%. 단기 대응 전략을 여쭤보셨습니다. 김계민 팀장. 두산중공업에 혹시 임직원 분이실 수도 있어요. 많이 갖고 계시네. 두산중공업, 죄송합니다. 두산중공업을 지금 많이 이렇게 매수를,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지금 매수하셨던 가격이 38,000원. 네, 그 정도면은 거의 제가 아까 사실 좀 이렇게 지금 보게 되면 2013년 월봉으로 보면 11월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 관련 기사를 보면 그때 원전 이런 거 정부 차원에서도 좀 밀어주고 이랬거든요. 그리고 또 해외 원전이나 뭐 이런 에너지 쪽으로도 많이 했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구성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사의 매출 구성이 30% 정도는
건설이고 30% 정도가 에너지인데 앞으로 이제 원자력이나 이제 화력 이런 쪽으로 과연 갈 거냐인데 제가 볼 때랑 이제 시장이 볼 때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른 탈출하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올라갈 때마다 빨리빨리 탈출하시는 게 강하게 탈출하십시오.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아마도 이렇게 비중이 늘어난 게 추가적인 단가 낮추기 행동을 하셨던 것도 같습니다. 근데 빠져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진단을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문자 하나 더 볼게요. 3849님께서 에코프로 문의하셨고요. 14,000원에 20%시네요. 역시 김기민 팀장님께 여쭤볼게요. 네, 에코프로 지금 14,000원에 20%로 지금 한 15,000원까지 많이 지금 수익을 보고 계세요. 근데 그때 지금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투자하실 때 철학이 중요합니다. 왜 투자했는가? 그리고 그 투자에 변함이 없는가? 그리고 업사이드는 어느 정도로 보는가라고 볼 텐데 그건 또 이제 좀 장기적인 전략이고 또 단기적인 전략으로 봤을 때는 한 10% 정도가 이제 이렇게 차익이 났을 때는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여갖고 차익 실현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봤을 때 또 철학이 나쁘지 않다 이러면은 단기 매수 조금 또 이제 분할 매수를 또 조정받을 때 매수하시면은 조금 더 좋은 전략이 되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주가도 싸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한 50%씩 줄여도 큰 의미는 없을 거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도 없을 거고 지금 뭐 좀 차익 실현 한 50% 정도 비중 줄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지금 연락 주시면 장중에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저희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의 5가지 종목 마저 공개할게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해성 DS라는 종목인데요. 조금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상장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주가 움직임이 최근에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최근만 놓고 봤을 때 12,000원대에서 19,000원대까지 올라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상장 첫날 이런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 상장 첫날 시가랑 고가 그리고 저가 요 봉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상장 첫날 그 고가 부분들을 넘겨서 새로운 가격대를 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이냐면은 자동차용 반도체 쪽에 이제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끌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 쪽인데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그 자동차 쪽 반도체를 특화로 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차 산업 자율주행 이러한 이슈들이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거기에 플러스로 실적까지도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 주가 상승은 상당히 좀 부담스럽지만 이게 이제 하루에 몇 프로씩 단기간에 올라간 게 아니라 하루 오르고 살짝 조정을 받고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옆으로 기간 조정 받을 때 접근을 해서 진입하시는 거 괜찮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오텍이라는 기업인데요. 약간 이제 계절성이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캐리어 쪽 그 에어컨에 대한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도 이제 특수 차량 쪽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이 오텍이라는 기업이 사실 그 저희 회사가 있는 그 건물에 같이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기업이어서 이제 직원들이랑 이야기를 하거나 이렇게 또 이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적 부분들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들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한 40만원대 초반 정도 내려오면은 한번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고 단기간에 주가 상승 부분들을 좀 가져갔었던 그런 기업인데 어쨌든 하반 경직성은 어느 정도 견조하게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부담 없이 이제 접근을 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관심 있게 보자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백광산업이라는 기업인데요. 사실 거래량이 그렇게 이제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도 10만 주 이상은 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방송에서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거래량이 조금 뒷받침돼야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참고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제 좀 고민은 좀 했었는데 어쨌든 가성소다 쪽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 요 이슈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있어서 아마 뭐 생소할 수는 있지만 뭐 코스피 종목에다가 일단은 뭐 긍정적인 움직임, 실적에 대한 부분들 가져갈 수 있고 단기간에 뭐 부담스러운 수준인 이슈라고 하면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한 차례 뭐 차익 실현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뭐 반등을 가져가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뭐 접근을 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KMW라는 종목입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고, 신고가 수준이어서 좀 부담스럽다라고 이제 느낄 수도 있지만, 5G에 대한 부분들 쪽에 대한, 수혜를 좀 뭐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새 정부 관련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이슈가 같이 맞물려서, 모멘텀을 추가적으로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하에, 일단은 뭐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뒤쪽 5 종목은, 새로운 종목들도 많이 눈에 띄었고요. 김영철 팀장님의 라이브 매매타임 10가지 종목 추천주 봤습니다. 자, 지금 장중에 추세 매수 종목에 대한 포착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추세 매매 달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이죠.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 만나볼게요.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조금 늦게 연결이 됐는데요.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NC소프트를 오늘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 상반기 뭐 가장 최대어로 꼽히는 넷마블 게임즈가 지금 상장을 오늘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뭐 한 1.8% 정도의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워낙 지금 뭐 고평가 논란에 뭐 지금 시가 그 공모가 밴드 상단으로 이제 공모가 진행됐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이 조금 저조하다 좀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NC소프트도 뭐 넷마블의 지분을 6% 이상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NC소프트가 1분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어제 그 급락이 장중에 5% 넘게 급락이 나오다가 이제 플러스로 돌리면서 끝났는데요. 그 실적이 부진했던 이유는 250억 정도의 이제 그 인센티브로 제공됐다는 그 일회성 비용 때문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따라서 어제 같은 경우가 사실 뭐 강력한 매수 찬스였다고 좀 판단이 되고, 근데 뭐 오늘도 지금 소폭 조정을 1.5% 정도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현재가 36만 2,500원에서 뭐 되도록이면 36만 원 이하에서 분할 매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5월 16일 날 그 기자간담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리니지 M 출시일이 공개될 예정인데, 출시일까지는 뭐 상당한 기대감을 계속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리니지 M이 사전 예약 보름 만에 300만 명이 넘어갔고, 뭐 리니지 레볼루션 같은 경우에 4개월 만에 340만 명 정도가 도달이 됐으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다. 지금까지는 뭐 전대미문의 기록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출시일 전까지는 계속 그런 기대감은 모아질 것 같고, 뭐 48만 원짜리 레포트도 나오더라고요.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1차적으로 한 40만 원 정도로 지난번 추천했을 때 38만 원 목표가였는데 도달했기 때문에 한 40만 원 정도로 목표까지 좀 상향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34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4월 10일에 주셨던 NC소프트의 목표가가 38만 원이었는데 도달이 됐습니다. 함께 매수하셨던 분들 축하드리고요. 지금 자리 매수도 가능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에 출연하시거나 또 전화 연결했던 전문가들 중에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없으셔서요. 최희승 차장님은 어떻게 좀 게임을 하십니까? 예, 저도 뭐 한때 게임을 상당히 모바일 게임 많이 즐겼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최근에 이제 일이 많이 바빠지다 보니까 최근에는 뭐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최근에 그 모바일 게임은 뭐 우리가 그동안에 굉장히 뭐 단순한 그런 게임을 넘어서서 예, 뭐 MMORPG가 모바일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점점 진입 장벽이 좀 높아지고 있고 고사양의 게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상당한 차별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NC소프트에 대한 투자 의견 들어봤고요. HMC 투자증권의 최희승 차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라이브 매매타임 계속 이어가야겠죠. 김기민 팀장님의 5가지 종목도 공개할게요. 네,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이제 다음으로 하이트진로입니다. 하이트진로 많이 마시죠? 하이트 이제 진로 참이슬 이렇게 많이 마시는데 만약에 지금 거의 뭐 바닥이에요. 그럼 왜 바닥인지를 봐야 되는데 혹시 지금 편의점에서 맥주 혹시 사보셨으면 어떤 거 드세요? 저는 이렇게 술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요새는 편의점에도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좀 싸게 판다고 하던데요. 네, 저는 술을 잘 안 먹어서 모르겠어요. 네, 저도 이제 술을 먹기 좋아하진 않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사히 맥주 마십니다. 아니면 뭐 칭따오나 뭐 이런 외산 맥주 많이 마시거든요. 이렇게 마시는 게 아무래도 또 가격도 큰 차이가 없어요. 네. 4캔에 10,000원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이트를 많이 안 마시게 됐죠. 그 외산 맥주로 인해서 지금 공장 가동률이 40%입니다. 네, 좀 마셔주세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공장 가동률이 40%인데 그러면은 그만큼 바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연매출이 지금 400억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식당에 가서 혹시 뭐 맥스 주세요 이랬을 때 우린 하이트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한마디로 기본적인
안정적인 유통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회사가 문을 안 닫고 40% 정도는 유지하고 있고, 그럼 더 줄일까? 그건 또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맥주 회사가 뭐 더 늘어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업사이드를 봐야 되는데 어떤 상승 전략이 있을까? 왜냐면 경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혼밥 혼술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소비가 양극화되고 점점 소비도 이렇게 갈라져요. 좋은 걸 먹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가성비를 따지거나.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하이트젤로에서 새로운 이제 출시작 필라이트를 출시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한 발포주인데요. 한마디로 이제 술은 이제 제조 원가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제조 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세금이 붙어요. 주정, 메가의 비율에 따라서 이제 주정에 따라 주세가 붙는데 한마디로 맥주에 있는 주정을 빼고 그냥 똑같은 맥주를 만든 거예요. 도수 4.5도인데 이제 주정을 좀 뺐기 때문에 한마디로 가격이 거의 절반값, 12캔에 10,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그냥 뭐 맛이 없어서 싼 게 아니라 이제 비율만 조금 다르게 해서 세금을 줄인 거. 네, 좀 마셔봤죠. 네, 맛에는 차이가 없고요. 약간 싱거운 맥스 정도인데 한 2캔 먹으면 똑같고 소주랑 타 먹으면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제가 이거 좀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보일까? 네, 화면에 좀 보여주시겠어요? 보일까 모르겠는데 95년도까지만 해도 이제 맥주 시장이 97%에 이제 발포주 시장이 2.5%였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점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소득도 양극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소비 구조 같은 경우도 점점 이제 양분화되기 때문에 일본을 지금 따라가고 있거든요. 경기나 여러 같은 게. 근데 지금 보시면 2016년도에는 맥주가 50%, 발포주가 13.7%, 제삼 맥주가 35%로 또 늘었어요. 이 말이 즉 뭐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일본을 따라간다고 봤을 때 점점 이제 가성비 있는 발포주를 마실 가능성도 늘어나는 거거든요. 죄송한데 발포라는 게 뭐예요? 거품 말씀하시는 네, 거예요? 맞죠. 그렇죠. 발포주인데 그럼 맥주라고 불러도 되는데 사실 왜 맥주라 부르지 않느냐. 맥주라 부르면 또 세금이 붙어요. 또 그런가요? 네, 메가 비율이나 이런 주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한마디로 다른 건데 그게 그렇죠. 근데 뭐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발포주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똑같은 가격인데 뭐 더 맛이 다른다 이런 것도 아니고 이제 약간 가격이 한 절반 정도 되는데 맛은 좀 비슷해. 그럼 전 싼 거 마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필라이트가 돌아가고 그럼 공장 가동률이 좀 늘어나겠죠. 공장 가동률이 늘어나면은 또 이제 한마디로 공장은 멈춰 있을 때보다 돌아갈 때 좀 적자가 덜 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적자도 좀 해소될 거고 필라이트가 좀 이제 흥행하게 된다면 주가는 제가 볼 때 더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항상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YIK인데 YIK가 좀 많이 조정받으면서 떨어졌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리포트를 좀 많이 이제 봤는데 실적이 애널리스트 분들이 좀 이렇게 예상보다 좀 적게 잡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리포트에 따라서 이제 그거에 대한 정보로 많이 이제 좀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분석했을 때는 지금 삼성전자에 14K 정도가 들어가고 실적이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200억을 훨씬 웃도는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 애널분들은 이제 실적을 조금 더 약하게 잡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계산한 게 또 물론 저 혼자의 계산도 아니었고 또 직접 YIK에 또 다녀왔습니다. IR을 갔다 왔을 때 충분한 이제 그거에 대한 공신력도 있었고 검증도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한 4,000원까지는 충분히 간다고 봤고 제가 사실 손절가를 항상 정하고 가는데 YIK 같은 경우는 손절가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적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지금 시점에 추가로 매수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으로는 ISC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좀 이제 떨어졌다가 하는데 얼마 전에 한 10%가 하루 만에 올랐어요. 이 말은 뭐냐? 지금 이제 어닝 쇼크보다는 어닝 서프라이즈 쪽으로 가는 쪽이 많거든요. 지금 실적도 괜찮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은 지금 가장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게 뭐냐라고 해야 돼요. IT 반도체 쪽이 가장 시장에 주목을 받습니다. 4차 산업 하면은 이게 뭐냐? 로봇, 자율주행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가장 들어가는 건 반도체예요. 얼마나 이제 로봇이 빠른 정보 처리를 하고 기억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느냐인데 그럴 때 반도체에 대한 거는 계속 좋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반도체에 이제 후공정 테스트를 하는 ISC 같은 경우도 더 성장할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이제 자회사인 아이솔루션이 이제 자율주행까지 이제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얼마 전에 10%가 하루 만에 급등을 했는데 저는 이건 시장의 시그널로도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붙었다 이거죠. 계속 연일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지금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봤을 때 업사이드를 한 10% 20% 보고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직접 공장까지 가보고 회사를 가는데 한 50%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은 있어야지 그 투자를 하죠. 최소 50%에서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SC 매력적이고요. 저는 좀 주가가 밀릴 때마다 조금씩 더 샀더니 이제 평단가도 많이 낮춰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지바이오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때 브라질산 닭 때문에 많이 이제 국내산 생계 가격이 많이 이제 올랐습니다. 70%가량, 60%가량. 매일매일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되게 쉽습니다. 아까 게임 산업에서 게임 순위를 체크하듯이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생계 가격을 체크하시면 돼요. 이제 네이버에 이제 닭협회에 들어가셔서 가격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이제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고 적자 보던 생계 가격이 지금 흑자로 계속 돌아서겠죠. 그러면 개출 구성도 좋고 피어 그룹인 이제 제이홀딩스가 이제 상장 이슈가 5월 달에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이제 피어 그룹으로서 이지바이오도 이제 대한제당의 계열사거든요. 그렇게 될 때 주가 상승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SK 말씀드릴 거고요.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대형주에서 가장 이제 포트폴리오가 제가 볼 때 아름다운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도 좋고 그렇게 될 때 SK 같은 경우 그럼 50% 나나요? 2배 가나요? 이게 아니라 그냥 오래 갖고 가셨을 때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한 20% 오르나요? 라고 했을 때 당연히 99% 100%는 없지만 그냥 제가 혼잣말로 할 때는 무조건 오릅니다 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안전하고 좋은 사업 구성 갖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했고요. 라이브 매매타임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위즈 인베스트먼트의 김영철 팀장님, KM 인베스트먼트의 김기민 팀장님 이렇게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장 상황 분석하고 주목해 볼 만한 업종과 종목에 대한 팁까지 드리고 있습니다.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 시간이고요. 오늘도 주식회사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 바로 만나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약간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지금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수요일 저녁 방송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금요일까지는 혼조세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한다 전달해 드렸었는데요. 지금 딱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은 코스피와 선물에서 매도하면서 지수가 좀 약간 주춤한데요.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흐름에 대해서는 크게 놀랄 것도 없고 뭐 크게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요일에 사실 말도 안 되게 너무 급등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어제 반등 나왔고 오늘 약간 좀 주춤한데 이건 지극히 정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5월 하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때가 아마도 뭔가 큰 변곡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바로 삼성전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삼성전자가 230만 원을 넘어서 계속 상승하면은 지수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230만 원을 넘지 못하고 다시 밀리면 여타 우량주들이 반등한다 그래도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결국 그게 이제 삼성전자와 연결되는 흐름입니다. 왜 그러냐면 올 하순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납니다. 그때 이제 유죄가 되느냐 무죄가 되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이 파장이 다릅니다. 당연히 이제 시장에는 무죄가 호재죠. 유죄가 될 경우에는 악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자들은 그렇게도 얘기해요. 이재용 부회장 없어도 전문 경영인 체제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너가 있으면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하는 거하고 오너가 부재시 전문 경영인 체제 운영하는 건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 5월 하순에는 삼성전자 관련돼서 아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고 그것이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삼성전자가 워낙 시가총액이 높고 전기전자 전체를 주도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여기서 꺾이게 되면 더 이상 가기가 힘들고요. 반대로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어쨌든 유동성이 좀 더 증가가 되면서 여타 우량주로 확산이 된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이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중국 관련된 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여행, 호텔 뭐 이런 관련된 또 그러니까 이제 면세점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급등해졌는데 그 이유는 딴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국에게 이제 사드 보복을 철회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그런데 저는 아직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사드가 철수하기까지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걸 용인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도 배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중국은 미국한테 설득이 안 되니까 한국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그거를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거든요. 그래서
그건 단순한 기대감이지 그게 결정적인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절대로 중국과 관련돼서는 아직은 좀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전체에 대한 흐름은 어떠냐? 오늘까지는 조정을 받고 좀 본죽세가 나올 겁니다. 이미 수요일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크게 놀라실 것도 없고 그다음에 너무 기대하지도 말자.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5월 하순에 그때가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이게 두 번째로 이제 전달해진 얘기고, 세 번째 뭐냐? 사드 관련해서 그렇게 큰 기대를 하지 말고, 이번에 화장품을 비롯해서 이제 그 사드 보복 때문에 피해봤던 그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등 나올 때 저는 매도 관점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까지 국내 증시 혼조세 나올 것이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요. 오늘 주가가 빠져도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는 230만 원을 넘어설 수 있는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최근에 중국 관련 소비주들 많이 올랐는데 아직까지는 신중해야 될 시점이다 라고 조언을 주십니다. 대표님, 오늘 눈에 띄는 업종 있으신가요? 네, 오늘 정말 어울리지 않게도 전기전자와 전기가스업이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 두 개는 정반대 그 개념입니다. 전기전자는 대표적인 성장주 개념이고요. 전기가스업 쪽은 대표적인 가치주 개념입니다. 그런데 두 개가 같이 올라서 좀 당황하긴 한데요. 업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그렇고요. 이제 상승률로는 이제 안암전자와 경동도시가스인데 오늘 경동도시가스는 새롭게 신규 상장됐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볼 수 있겠고요. 참고로 이제 네이블이 이제 넷마블이죠. 넷마블이 오늘 상장이 됐는데 적정 주가 산출해 보니까 한 5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참고하실 필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전기전자가 이제 좋은데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종목을 접근하실 때는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정도 보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종목에 대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우량주, 개별주, 테마주, 사야 될 종목, 사지 말아야 될 종목에 대한 투자 팁 얻어볼게요. 네. 먼저 우량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LG U+인데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이 종목은 보유자는 매도하시고 미보유자는 61선이 만약에 이탈되면 직장인들 단기 매매 좋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선 때부터 공약한 게 있잖아요. 다른 후보들은 예를 들어서 뭐 프랭카드에다가 뭐 약간 좀 뜬구름 잡는 약간 너무 좀 그 거대한 담론에 가까운 이런 그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되신 문재인 당시 후보께서는 어땠습니까? 통신료 그 기본요금 아예 없앤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어쨌든 통신주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GS 말씀드리겠습니다. GS는 그 현재 가격대가 6만 원대인데 적정 주가 18만 원짜리입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보유자 홀딩하시고 미보유자는 21선 전후에서 전업 단기로 해보자. 직장인이 아닙니다. 전업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 개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스텐바이오, 인터파크 두 개가 있는데요. 강스텐바이오 같은 경우 21선 이하에서 전업 단타로만 하세요. 단기가 아니라 단타입니다. 그리고 추세 매매는 반대한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인터파크 같은 경우 지금 절대 변곡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61선이 121선 돌파하기 직전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업 단기로 21선 전후에서는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인터파크는 일단 기업력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무리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테마주 두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웨이포트, 두 번째가 DST 로봇입니다. 웨이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올라가는 게 사실 별거 아니에요. 자진 상장 페이지에 공개 매수로 이제 급등한 건데요. 추격 매수는 절대 반대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웨이포트가 올라가는데 다른 중국 관련주는 사실 가지 않거든요. 국내 상장 중국 기업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특별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국내 상장 중국 테마주에 대해서는 뭐 크게 매수할 필요가 없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ST 로봇입니다. 이거는 이제 불확실한 호재로 현재 급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로봇 시장에 중국 진출한다고 이제 밝혔는데 사실 진출한다고 밝힌 것 자체가 뭐 엄청난 호재는 아니거든요. 뭔가 나온 게 없잖아요. 마치 15년 전, 17년 전에 그냥 그 이상한 기업들이 인터넷 사업 진출한다 그러면 급등한 거랑 비슷합니다. 어쨌든 뉴스로 가는 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이 종목은 또 역시 절대 고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적정 주가가 한 800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은 전업들이 단타로만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시황에 대해서 요약 정리해드리면 오늘까지는 완만한 어떤 그 횡보 구간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올 하순에 삼성전자의 주가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230만 원 기준을 놓고 위로 가는지 아래로 가는지 그거를 잘 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이후로 6시 30분에 평택촌놈의 정석 투자 시간에 정우영 대표는 다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소폭 밀리고 있는데요. 오늘의 수급의 주체는 개인뿐입니다. 외국인들이 강하게 주식을 팔고 있네요. 끝까지 시장 상황 잘 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